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노인 2명 중에 1명이 가난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노인들 이야기입니다. 뭐 오늘은 제가 국민일보의 태원준 논설위원이 쓴 폐지 줍는 노인이라고 하는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리어카에 폐지를 올려놓고 그 리어카를 끄는 노인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노인을 저는 봤죠. 버려진 것을 하루 종일 주워봤자 만원 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폐지가 가격이 계속 떨어졌답니다. 2018년에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했을 때 국내 폐지 가격이 30% 급락했답니다. 킬로그램당 90원이었답니다. 근데 이게 2020년 초에 56원까지 떨어졌고요. 뭐 이래저래 계속 이제 가격이 내려가나 봅니다. 뭐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노인들이 고물상에서 폐지를 주고 받는 돈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죠. 하루 평균 11시간 정도 무려 12km를 걸어서 150kg이 넘는 폐지를 주어서 많은 남짓 버는 노인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폐지를 수거하는 일이 노인의 업인 나라는 소위 선진국 중에서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매우 씁쓸하죠. 어쩌면 건강이 허락해서 폐지를 줍는 것도 감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노인들은 2명 중에 1명이 가난할 정도로 이렇게 빈곤할까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이는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국가 지표인 65세 이상의 노인,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 비율, 이게 절반이 넘는다라는 거죠. 충격이죠, 충격. 이러한 것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노인 빈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데, 노인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릴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일하고 싶은데도 일하지 못하는 노인도 있고, 일하지 않고 쉬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노인도 있다고 합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뭡니까? 확실한 건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일하고 싶은데도 일하지 못하고 쉬고 싶은데도 쉬지 못하는 노인 현실, 그리고 이제 연금이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다, 이러는 거죠. 이래서 가난을 벗어날 기회도 없고 이래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가 지금의 한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다라고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까? 매우 뻔하고 당연한 얘기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저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가 되려 노인을 더 빈곤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내 집, 부동산으로 돈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을 더 빈곤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많은 나라가 한국인데요. 서글프고 씁쓸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의 주역,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여전히 노후 대비 자산으로 부동산을 선호합니다. 근데 부동산을 가졌지만 현금이 없어서 부동산에 돈이 다 묶여서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참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노인연금,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40만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노인들에게 걸맞는 일자리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말고요. 좀 노인들의 재능이나 노인들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가 조금 더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참 안 쉬운 얘기임은 잘 압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긴 안목을 가지고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한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노인이 되고 여러분들도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노인 빈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빈곤 노인의 생계형 범죄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빵이나 라면 훔치거나 아니면은 아주 작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왜겠습니까?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래도 새끼를 꼬박꼬박 주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 잠도 잘 수 있고 뭐 건강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노인들의 빈곤이 점점 심해지는 나라,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노인들의 노동에 대해서 차별과 폄하와 학대가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 같습니다. 보통의 주된 직장에서 나온 뒤에 재취업을 하려고 하면 나이 든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과 공포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허드렛 일에 종사하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수준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상식과 공경과 존경 이런 것 따위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돈으로만 사람을 잣대를 대고 폄하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인식들이 너무 과하다라는 겁니다. 많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갈 텐데 노인으로서 제대로 된 존경,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려면 서글프고 안타깝고 답답한 얘기지만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식으로든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서글픈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젊어서도 돈이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서는 더더욱더 돈이 필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좀 더 호사부리고 좀 더 여유를 부리기 위해서 쓰는 돈은 철저히 줄여야겠다. 아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지를 잘 궁리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는 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은 없다. 그리고 나라가 나서서 노인의 그런 복지, 노인의 노후를 챙겨준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나라가 되려 많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약탈하려고 하고 서민들을 더 궁지로 내모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노년이 조금이나마 덜 불편하고 평온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